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숫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NN은 이 20만 명 수치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베트남, 한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걸프전 등 미국이 벌인 5개 전쟁에서의 전사자 숫자보다 많다. 9.11 테러를 66일 동안 계속 당한 것과 같다. 태풍 카트리나가 109번 미국을 덮친 것보다 더 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신과 자신의 행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경이적 성과를 일궈 나가고 있다고 말했었죠. 또 UN 총회 연설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은 중국이 져야 한다고 중국 탓을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UN 총회 연설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 정도, 확전을 피하면서 또 깜짝 선언도 했습니다.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 제로 사회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남탓만 하는 것 같은 미국 대통령, 예상 밖 비전을 제시하는 중국의 국가주석. 계속 이렇게 가면 자칫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좀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좌우상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의 핫 경제 이슈는 뭐니 해도 배터리 데이였는데요. 이런 게 우리나라 증시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하이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고태봉 센터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원석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나 나오실 만큼 이게 대단한 날이었나 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웬만하면 저희 둘이 같이 안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배터리 데이 해가지고 곧 뭐 며칠 전부터가 난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뭐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얘기들 해요. 뭐 석탄 있을 때는 증기 발전, 예. 그다음에 석유, 굉장히 밀도가 높은 액체 에너지죠. 예. 이렇게 되는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말하는 뭐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휘발유차가 나와서 100년 동안 아주 행복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에너지원이 이 친환경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태양이라는 하나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우리가 풍력, 바람도 태양의 덕분이고, 조력, 뭐 파도도 태양의 덕분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을 가지고 전기를 얻어내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결국 각각의 다른 어떤 자연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기 에너지를 얻었을 때 이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모아서 쓸 거냐라는 예. 게 사실 이게 정말 100년 만에 큰 변화가 맞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을 때 뭐 탄소 제로 얘기하셨지만 지난 100년 동안 아니면 석탄까지 합치면 지난 뭐 150년 이상 동안 너무 우리가 탄소 때문에 지구를 많이 오염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정말 크게 바뀌고 있는 이 찰나에 예. 사실은 그중에 CO2 배출량이 가장 큰 교통수단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UAM 얘기할 때도 항공기에서 CO2 배출량이 12% 정도가 나온다. 예. 그리고 자동차도 상당히 뭐 트럭이라든지 일반 승용차에서 굉장히 많은 CO2가 배출되죠. 예. 이거를 크게 바꾸겠다라고 지금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 테슬라가 뭐 최근에 니콜라 문제도 있었지만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가 예. 결국은 이제 인덕션 모터, 결국 이제 교류 전동기를 개발을 하면서 사실 이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니콜라, 하나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 그 정도로 사실 이제 패러다임 바뀔 때 테슬라가 앞서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결국은 그럼 전기 에너지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배터리라는 걸 통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물질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전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수소를. 예.
그 두 가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수소 자동차, 뭐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지는 전기차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둘의 교집합이 배터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내연기관을 쓰지 않으면 엔진, 즉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가지고 뭔가 회전력을 얻어내는 엔진이 사라지게 되면 수소 전기차도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모터하고 배터리는 페어로 같이 다니는 거죠. 뭔가 운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터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에너지원은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대가 왜 중요하냐?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하고 지난 100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크게 쉬프트하는 단계가 맞다면 지금 테슬라라는 선두 주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배터리를 세팅하고 가격을 낮출 거냐라는 부분을 전 세계가 다 숨을 죽이면서 봤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무슨 뭐 100만 마일? 100만 마일 이상 가는 뭐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게 나온 겁니까 이번에? 사실 오늘 배터리 데이가 개최되기 전에 시장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데이에 대한 엄청난 다양한 예측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그런 큰 굵직굵직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100만 마일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단결정 양극재라든지 단결정 양극재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뭐 저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는 테슬라가 주식 투자자들 보기에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을 뽐냈다? 네,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마 보여줄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그 로드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저희가 근데 좀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배터리 데이에서 숫자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56%입니다. 앞으로 56%?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 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보통 EV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달러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120에서 130불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업계 평균적으로요. 그게 만약에 향후에 아직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지만 실제로 56%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가 5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낮아진다면 두 번째 키워드인 이제 25,000불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56% 비용 절감해서 그런 배터리로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만든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희가 또 많은 기대를 했던 것 중에 과연 테슬라가 지금 현재 파나소닉이나 LG화학, CATL 이런 업체들에서 받아오는 형태에서 직접 배터리를 내재화, 자체 생산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22년에 100기가 정도의 이제 배터리 자체 생산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에 3테라와트까지 배터리 자체 생산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다. 저런 숫자가 뭐 3테라와트까지 준비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승용차,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지금 한 70 전후에 70와트,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가 한 대당 채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2025년이 되면 저희는 이제 1,2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뭐 2, 3천만 대까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길어져야 되니까 대당 이 탑재 용량도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테슬라도 자체 내재화를 해서 준비를 해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수로 따지면은 몇 천만 대 수준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치상으로 좀 비유를 해드리면요, 저희도 이게 전망치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2025년에 전기차 판매량을 2,500만 대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2,500만 대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당 한 100kWh 정도가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예. 2,500기가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뭐 러프하게는 이제 그게 2.5테라, 뭐 3테라 가까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테라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 우리 자동차 마력 1마력이 그렇죠, 맞아. 750와트예요. 1마력이 750와트.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100마력 이렇게 얘기하면 곱하기 이제 180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이제 하시는 부분 중에 아마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지금 아까 가격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소위 지금 이제 100년 동안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슬림해진 내연기관차하고 이 배터리 자동차 EV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우리가 프라이스 패러티라고 합니다. 가격 등가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킬로와트아워당 100불이에요. 100달러. 예. 근데 아까 정원성 연구원이 아까 몇 달러라고 얘기를 했죠? 그 한 50불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그렇죠. 전기차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충격을 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120, 130 정도에서 구성됐던 배터리 가격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반값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내연기관이 드디어 EV 전기차한테 가격을 추월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 굉장히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오늘의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나중에 평가가 될 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더 싸진 아마 역사적인 그런 어떤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 최오늘님도 예.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런 말은 누가 못하냐 뭐 이런 지금 정원석 연구원 말씀하신 것도 중장기적인 발표라고 그랬잖아요. 56%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게 네. 배터리를 그러면은 그렇게 다운시킬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허풍이 있는 거냐 뭐 이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만 짚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기술이라는 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하면서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제법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되면 최상의 컨디션에서는 한 56%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가 결론이었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얘기를 했고요. 예. 대신에 이제 날짜를 박은 게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25,000불이라는 가격까지 딱 지정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테슬라의 어떤 그 지난 역사를 봤을 때 뭔가 발표를 했을 때 지켜는 나갔는데요. 결국 시기적으로는 편차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에 나올지 24년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25,000불짜리 차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약속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 50%가 빠졌든 40%가 빠졌든 25,000불짜리 차는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소나타 가격이에요. 그러네요. 소나타 가격이 3천만 원. 그렇죠. 예. 거기다가 우리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차의 평생 주기 동안 들어가는 토탈 코스트가 얼마냐라는 건데요. 한 10년은 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배터리 아까 100만 마일 얘기했지만 100만 마일도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100만 마일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킬로미터로 환산이 되거든요. 160만 킬로. 기자님 10년 동안 16만 킬로 타실 수 있어요? 못 타요. 그게 100년짜리 배터리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실망 좀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만큼 내구성을 키우겠다는 얘기고요. 그 가격을 지금 50% 이상 다운시켜서 내연기관차보다 얼등히 싸게 만들면서도 내구성은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핵심은.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집니다. 사실은. 솔깃하고요. 지금 우리 이 휘발유를 넣게 되면 굉장히 비싼데 지금 미국 기준은 1마일당 18센트밖에 안 들어가요. 전기 충전비가.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차를 타는 느낌이란 말이죠. 에너지 가격이. 그다음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계속 오버디예요. 그러니까 즉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요. 차량의 사고 빈도가 매년 달라집니다. 계속 제가 봐도 사고가 줄기기 때문에 개선되는군요. 보험도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을 쓰는 쪽은 보험료를 매년 깎아줄게. 그래서 되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보험도 일단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내연기관차보다 사고 빈도가 낮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그렇죠. 테슬라 보험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인슈런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와.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하기 전에 그 전에 개회사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달 뒤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데모 버전을 내놓겠대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의 가장 큰 변화 축이 하나는 에너지원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휘발유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 큰 흐름의 하나고요. 예. 사람이 인지 판단 제어를 주체였던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차의 핸들을 맡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사실 자동차의 가장 큰 변화인데 예. 그 두 개 언급이 오늘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한 달 내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센서라고 그러죠.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오감을 느끼는 각종 이제 이 센서들인데 이 진영에서는 레이저 스캐너, 즉 레이저 빔을 쏴서 돌아오는 펄스의 그 속도 차이를 가지고 3D 형상을 구현하는 이 라이다라는 되게 복잡한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IT 진영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 예. 이거 없으면 카메라 못 믿는다. 예.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람 눈에서 광선 나가는 거 봤냐. 그냥 보이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플러스 음파의 어떤 변동을 가지고 측정하는 레이더. 예. 거기다가 인공지능 세계를 잘 버무려서요. 지금 2D 즉 평면으로 보이겠죠. 카메라라는 게 우리 딱 찍으면 평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심도를 줘서 3D로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변수까지 넣어서 4D로 구현해서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 완전 자율주행차의 데모 버전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3D로 하면 거리감이랄지 속도 이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개념은 3D인데 시간이 개입되면 그러네요. 4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이걸 도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조가 일본 말인데요. 예. 태권 도장, 예. 뭐 유도 도장 할 때 도조 시스템인데요. 예. 이미 30억 마일이 넘는 데이터들을 이미 취합을 했어요. 테슬라는 전 세계. 그죠? 이 30억 마일을 계속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요. 이 도조 시스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한테 도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러니까 얘가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도장에서 우리 인공지능이 깨우쳤어. 예. 그거 다음 달에 다 OT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그러면 니네 차가 이제 갑자기 갖고 있는 시스템 하드웨어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카메라니 뭐 레이더니 이런 거 다 충분히 달려 있으니 예. 이거 가지고 한번 영혼을 불어넣어주면 이 차는 4D의 기능이 되는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기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각국의 통신 그 상황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상관이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도요. 밤 사이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요게 먼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원성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가 가격이 사실 장벽이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예. 근데 이게 25,000불짜리 차가 나오면요. 이 두 개가 AV 플러스 EV죠. 오토노머스 비클 플러스 일렉트릭 비클. 그렇죠. 이 두 개가 믹스되는 게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가 나온다. 로보택시. 이거 왜냐하면 테슬라의 영원한 꿈이에요. 이거는 로보택시라는 건 사람이 안 타는 택시. 아니죠.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택시. 사람은 타야죠. 이게 사람 타지만 승객이 타야죠. 예. 자, 그게 뭐냐면 자동차의 네 가지 변화가 커넥티비티, 예. 오토노머스, 그다음에 쉐어드 이코노미, 예. 그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요 네 개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예. 초연결 이거 다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오토노머스는 자율주행. 세 번째가 공유경제, 예. 차량 공유. 예. 네 번째가 전동화. 요 네 개인데요. 요거의 결과물이 결국은 로보택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딱 하나 빠져 있는 이빨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버는 전 세계를 다 이미 뭐 90개국에 진출했는데 테슬라는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S가 빠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보택시가 되면 예.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가 로보택시가 되면서 이제는 이 택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예. 테슬라 네트워크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버 ATC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로보택시를 만들어서 예. 모든 우버의 플랫폼에다가 로보택시를 깔겠다는 게 꿈이었고요. 그게 손정희 회장의 또 꿈이기도 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자동차를 살 필요 없이 그냥 공유되는 택시를 어딘가에서 불러서 뭐 테슬라의 주장대로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혼자서. 그걸 로봇이 운전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이 모델 3가 됐다고 치자고요. 예. 모델 3를 타고 KBS 딱 출근을 하셨어요. 예.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놓기는 좀 아깝죠. 왜냐하면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주차장에 있잖아요. 보통 1시간, 그렇죠. 1시간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예. 그때 스위치를 뿅 누르면 테슬라 네트워크에 기자님 차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테슬라 네트워크에서 이 차를 부르는 사람들한테 예. 이 차들이 전부 다 뜨는 거죠. 거기. 음. 자, 그러면 한국의 택시가 25만 대예요. 예.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한국에 한 25만 대 공급이 됐다면 25만 대가 전부 다 이 테슬라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와. 예를 들면 소유를 하고 계신 기자님한테 70%의 돈이 꽂힙니다. 70%의 돈이. 예, 기자님한테 꽂히고 30%가 테슬라로 가요. 이게 테슬라 네트워크의 스테디한 캐시플로우입니다.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다 네트워크화해서 딱 잠궈 놓는 자물쇠 같은 이런 시스템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플랫폼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나군요. 이런 거는 정말 돈 버는 데는 천재적이구만. 그래서 테슬라가 실제로 이제 예. 미국 현지에서는 예. 그 일부 지역은 테슬라 차량이 좀 없는 지역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은 테슬라가 직접 리스 차량들을 다 회수를 해서 그쪽에 로보택시로서 다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래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좀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100만 마일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오늘 주가는 떨어졌습니까? 일단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던 거였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56% 이렇게 예. 수치화를 했던 거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내 업체들이 과연 이 가격대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가장 큰 우려가 부각이 됐던 거였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예. 이 가격까지 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테슬라가 결국은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배터리 시장도 자체 생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체 생산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까지 그런 배터리 플랫폼을 보급을 한다면 배터리 시장에서마저도 테슬라가 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했었던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참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중국도 걸려 있고 일본 걸려 있고 한국 걸려 있고 미국 걸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일단 오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실은 오늘 기대했던 게 배터리의 밀도라든지 예.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구성 100만 마일 그렇죠. 그런 어떤 획기적 어떤 성능들을 좀 듣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근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 파괴였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통신사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저희가 여기 플랫폼 기업들은 다 먹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통신사라면 알뜰폰이라든지 예. 아니면 왜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깔려 그랬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출혈 경쟁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 뭐냐면 가격 파괴라는 거는 지금 내연기관 100년 동안의 레거시를 가진 다임러, BMW, 그다음에 도요타, 현대가 이제 막 플랫폼을 야 우리도 테슬라 니네만큼 못해서 그런 줄 알아? 해놓고 EGMP, 예. 그다음에 EMP라든지 그 굉장히 많은 MEB라든지 예. 아니면 ETNGA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 전기차 시장 뛰어든 거야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5, 6, 7이 내년부터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야 우리 한번 전기차 갖고 한번 싸워봐. 오자마자 얘들이 가격 50% 낮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동차 업체 중에 현기증 나는 얘기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 달렸는데 기존 업체가 여기 땅 하고 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다. 테슬라 그렇게 세지 않다. 이게 대중화가 늦어져서 우리가 자꾸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56%의 예. 가격 파괴는 사실은 완성 추격자의 의지를 완전히 박약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테슬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봐요, 얘들은. 예. 그러니까 솔라시티,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얻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슈퍼차저, 이미 2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를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13.1조라는 그린 뉴딜을 가지고 예. 정부가 4만 5천 개의 충전 설비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본인이 깔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누가 받겠어요? 테슬라가 받겠죠. 그렇죠. 전기차가 많이 깔리면
충전소에서 돈을 봅니다. 그러네. 근데 국가가 만약에 만들어주면 국가나 아니면 뉴딜 펀드에서 돈을 받아가겠죠, 그죠? 그렇죠. 받는 주체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생태계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해야 될 요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테슬라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 보링 컴퍼니라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땅을 파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하이퍼루프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이 거의 저 1,000km 뭐 1시간에 1,000km 정도 달리는 굉장히 고속 열차인데요. 이게 예. 자기 부상 열차거든요. 자, 그것도 뚫으면서 그 같이 판 공간에다가 테슬라 자동차를 쉽게 말하면 얹어놓고 마치 총 쏘듯이 평 그냥 거리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히는 구간에 예. 우리 테슬라 차는 엘리베이터 타고 쭉 기차로 내려가서 평 쏘게 되면 다른 사람 막히고 있을 때 아주 빨리 보내줄게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링 컴퍼니입니다. 와. 하이퍼루프 예. 보링 컴퍼니가 또 테슬라의 관계 회사죠.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구나. 설마 공짜로 해주겠어요? 이거 돈 받겠죠, 그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서 그 터널에 있는 기차를 타고 1,000km를 1시간 만에 쭉 가서 뭐 뉴욕에 한두 시간 만에 도착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기차도 있고요. 예. 차를 직접 쏘겠다는 거예요. 그 철로에서. 아. 그게 보링 컴퍼니입니다. 그러면 예. 테슬라 차를 그러니까 아까 애플도 마치 예. iOS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하듯이 우리가 워터파크 가가지고 그 하나씩 밀어내는 그런 식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차가 야 우리 환경에 들어오면 예. 이거 다 해줄게. 테슬라가 어떤 깜짝 놀란 얘기 하냐면 터널은 원래 이 매연이 가득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죠. 우리 터널 차에 들어가면 차 문 닫잖아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차는 CO2 배출량, NOx 배출량 제로야. 그래서 지하 공간도 깨끗해. 그러니까 전기차만 내려와라 이거예요. 거기. 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차가 필요한 거고요. 아까 잠깐 지역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기가 베를린이라고 해서 독일의 공장을 짓습니다. 자,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100년 전통의 이 석유로 인한 내연기관 쪽으로는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예. 기계 기술에. 거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수입차 판매 1위거든요. 거기에 테슬라가 만약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뿌리는데 기자님 유럽 가보셨죠? 예. 도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이 좁고 예, 좁죠. 100년, 200년 되는 고도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작은 차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A 세그먼트, B 세그먼트가 많아요. 예. 거기에 25,000불짜리 작은 차가 공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버 유럽, 그다음에 다임러가 직접 하는 카투고, 예. BMW가 드라이브 나우 같은 게 결국은 라이드 쉐어링 업체입니다. 예. 이거 테슬라한테 상대가 될까요? 그러네. 테슬라 네트워크가 가동될 겁니다. 유럽에. 그러면 유럽 내에서 캐시플로우가 계속 창출되겠죠. 왜냐하면 예. 유럽의 택시 대신에 테슬라 차들이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정원석 연구도 얘기했지만 가격입니다. 가격. 싸야 많이 보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는 이 가격에 대해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주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테슬라도 오늘 주가 빠졌죠. 네, 빠졌죠. 예. 빠진 데다가 아마 장외에서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 주주조차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가용 자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은 진짜 배터리만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들. 그렇죠. 왜냐하면 획기적인 배터리가 나오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번 에어모빌리티도 킬로그램당 400와트가 넘어야 양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야 테슬라가 얼마나 획기적인 배터리, 밀도가 높은 꿈의 배터리를 내놓을까라는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엉뚱하게 50% 가격 할인. 사실 이건 저희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셀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막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울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다 대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56%를 낮추겠대요 가격을. 이게 일종의 이제 전쟁을 선언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미영님은 배터리데이 다 부정적으로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하셨고요. 김스 드럼님은 테슬라 배터리 자체 기술이 없지 않나요? 가격을 후려치면 테슬라 공급 안 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주력하겠죠. 그럼 테슬라는 R&D부터 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예. 배터리 데이가 개최되기 전에 흔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기사에서 접해 보셨을 텐데 예.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테슬라가 배터리 셀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 비밀 프로젝트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계속 수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오늘 실제로 배터리 데이에서도 좀 자세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물론 지금은 양산 기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아직은 파일럿 라인, 시범 라인에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여기에서도 아직은 수율이 완전치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어느 정도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0기가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2년에 뭐 100기가 정도의 그 공장을 내재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아직은 완전치는 않지만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실제로 투자자분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우셨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너무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기대 대비 조금 실망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앨런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너무 컸었던 것 뿐이지 실제로 오늘 언급된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기술 내용들도 예.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그런 수 부분들에 있죠.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진태민님, 최한윤님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투자하신 분들 많구나. 예. 그건 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패러다임의 변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 각국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미래가 결국 가속화될 거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기후의 어떤 변화도 예. 지난 100년 동안의 탄소 경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 56%의 가격 할인이라는 의미는 전기차의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더 빨리 온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100년 동안 이 엔진도 사실 말레이시아 같은 업체들은 이 나라들은 못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엔진 내재화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었단 말이죠. 개발도상국 예. 국가 중에.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UAM 때도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사실 엔진 기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근데 모터하고 배터리는요. 결국은 따라올 수 있어요. 결국 가격이 문제거든요. 예.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더 높은 밀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업체만 중국에 487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접근성이 더 용이합니다 이쪽이.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가 열리는 건 열리는데 가격을 누가 선도하느냐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예. 사실은 지금 1년에 자동차 9천만 대 정도 팔리고요. 아까 정원성 연구원이 2,500만 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내연기관차는 한 50% 정도 남고요. 예. 나머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XEV, 친환경차들로 바뀔 거예요. 예. 이때 그러면 지금의 구도는 세계 1등을 해봐야 1,000만 대 만듭니다. 그러니까 11% 마켓쉐어가 세계 1등입니다. 예. 도요타나 폭스바겐. 그렇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로드러너 프로젝트하고 나머지 뭐 3사에서 받는 배터리를 합쳤을 때 이 정도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야 전기차를 탈래 뭐 휘발유차를 탈래가 아니라 예. 진짜 탄소 경제가 끝나고 그린의 시대가 오고 태양 어떤 에너지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예. 전기가 핵심이 될 거고요. 예. 그때 테슬라는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이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차 이야기를 할 때 독일차, 일본차, 한국차가 미국 차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최근 그렇죠. 예. 10여 년 동안. 근데 테슬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 차란 말이에요. 그 마감재랄지 이런 게 좋을까? 그러니까 다들 얘기가 그런 예. 거죠. 재밌는 게 이제 일본하고 이제 테슬라를 비교할 때 예.
우리 그 공차라 그러죠 보통 이 차 문과 문 사이의 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촘촘하냐를 독일차 명품차를 볼 때도 그걸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술이 어려울까? 아니면 기계쟁이들이 예.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예.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이런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 그게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쪽에는 이런 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그런 장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제 정성 연구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오늘 56%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는 단순히 화학적 어떤 변화를 가지고 만든 것도 물성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예. 쉽게 말하면 셀의 디자인, 그다음에 셀 팩토리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를 2012년부터 한번 만들어 봤더니 예. 야 이제 약간 드디어 이제 매니팩처링 제조 공정에 좀 이해한 것 같아 내가.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아키텍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에서 굉장히 세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발칙한 아이디어들을 제가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미국 차인데 엔진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예. 근데 이건 모터는 롤링도 없어요. 아니 미국 차가 그 유명하잖아요. 마감이 좀 안 좋기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넘어서는 지금 이제 뭐 편의성이나 예.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제로백의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1.9초.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4초대로 좀 얘기 나오지만 모델 S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3초대, 뭐 이게 2초대 차도 나오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전기차라는 게 내연기관 쪽에서 있었던 미국 자동차의 많은 것들을 최첨단 기술로 메이크업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 이 두 업체들로 봤을 때는 이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두 개 다겠죠? 뭐 자동차는 제가 말씀드리고 예. 배터리는 배터리는. 배터리 먼저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이거를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아마 국내 업체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오늘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테슬라가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직접 내재화를 해버리면 이게 전부 수직 계열화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차체 디자인부터 배터리 기술까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도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으로선 국내 업체들보다 퍼스트 무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도 이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테슬라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만 이제 꼬집어 보면요. 첫 번째가 배터리 셀의 대형화입니다. 예. 지금은 좀 원형 전지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그거에 지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셀 하나당을 사이즈를 대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생산 공정을 훨씬 더 개선시키는 거고요. 또 공정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가 흔히 맥스웰의 건식 코팅 방식이라든지 예. 그리고 탭리스라는 그 탭을 없앰으로써 이제 훨씬 더 공정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예. 이런 소재 쪽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숫자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가격이 56% 다운될 거다.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공정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되는 게 32%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이용한 게 17%고 예. 17%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어떻게 차체에 잘 집어넣을까에 대한 고민이 7%입니다. 예. 이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56%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테슬라가 오늘 가장 강조한 부분은 공정상의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다른 예. 업체들보다 훨씬 더 공정을 효율화해서 원가를 많이 낮추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공정상에서 바로 이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따라하거나 해서 지금 라인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일부 업체들을 인수하면서까지 기술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예. 당장 우리 업체들한테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저희가 배터리 가격을 표시를 할 때 보통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예.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걸 이제 분자와 분모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 분자에 있는 절대적인 달러 가격을 낮추는 이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게 예. 테슬라가 말하는 공정 혁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여기에 지금 강점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를 키우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용량당 판가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걸로 일단은 테슬라가 도망가는 수준만큼 빨리 따라잡고 나서 그러려면 뭐 소재 혁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소재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간을 벌어놓고 예. 그 과정에서 공정상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더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소재 혁신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은 테슬라를 좀 단기적으로는 따라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서로도 이제 발간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실제로 저희가 배터리 원가 분석을 해보면 테슬라와 약 2023년 4년 향후 3, 4년까지는 기술의 격차가 약 0.5년에서 길어야 1년 정도 벌어져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완전히 못 따라잡을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략 방향은 좀 다르지만 소재 혁신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선 현실적인 개발 방향이 아닌가라고 소재 판단합니다. 이쪽은 또 독일, 일본 이쪽이 굉장히 잘하는 쪽이라 치열하겠네요. 국제적으로. 배터리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예전에 IT 배터리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10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교체 주기가 2, 3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폭발. 네, 폭발이 하더라도 그나마 영향이 덜했죠. 근데 자동차는 10년 이상 수명이 중요하고 예. 한번 폭발해버리면 이게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CATL이라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국내 3사가 가장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오래 전부터 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런 자동차용 배터리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업체랑 같이 손을 잡고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예. 배터리 소재에 관련해서는 물론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업체들이 더 앞서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단 그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전용 플랫폼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도요타가 eTNGA라는 걸 내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eGMP를 내놨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테슬라 개섰거나 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가격 56%를 일단은 다운시키는 거를 2022년.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한 1, 2년 정도는 분명히 미뤄질 거라고 예.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4년 남은 거거든요. 예. 3, 4년 동안은 사실 추격 의지가 사실 굉장히 박약해질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겨우 이게 왜냐면 원가가 많이 듭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예. 한 번 플랫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 수천 차를 만들어서 이 그렇죠, 플랫폼에 그렇죠. 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김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통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쭉 줄을 세웠을 때 예. 건강도를 가지고 줄을 세우면 지금 사실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자동차가 제일 건강합니다. 그렇죠. 세계 업체가 제일 건강하죠. 그러니까 예. 이 업체들은 결국은 지금 이 뭐랄까 추격 의지를 계속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마 플랫폼이 차기 플랫폼에는 지금 테슬라가 내놓았던 것들을 많이 차용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뭐 셀비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차고 그냥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셀은 가져오더라도 지금 현대 모비스가 패키징하고요. 그다음에 BMS 집어넣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대차도 사실 셀을 못할 뿐이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요. 수직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 공정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키텍처나 스트럭처를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GMP의 다음 버전 정도서부터는 가격을 월등히 낮출 수 있는 어떤 저보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특허나 지적재산권 때문에 뭐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배터리를 아예 그냥 지금 일단 아까 템리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배터리 끝에 보면 꼭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따로 용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1톤 무게 짓눌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이제 부서지거나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탭을. 아. 그러니까 이제는 훌륭한 자그마한 기둥이 된 겁니다, 다.
예. 그래서 이 기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를 아예 자동차의 부품, 그러니까 부속품이 아니라 아예 통짜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차체 거예요. 프레임처럼. 그렇죠. 프레임으로 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구조물로 갖고 가는 건 그건 충분히 회피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그거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가고요. 예. 제일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은 예. 테슬라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예. 지금 한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핸드폰 가격을 낮췄을 때 다른 데서 돈을 벌 때가 있기 때문에요. 테슬라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요. 나사가 쏘아 올려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에 비해서 10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루프는요. 예. 기존의 초고속 열차의 건설 비용보다 10분의 1입니다. 건설비용도 그렇게 싸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 파괴가 모든 인더스트리의 최첨병으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트리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부숴버려야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가격 파괴가 제일 중요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실망했다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아마 오늘 정말 아마 쾌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관되군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가격 파괴, 더 싸게, 더 싸게. 사실은 자동차 업체는요. 판매에서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저는 자해했다고 보거든요. 오늘. 왜냐하면 2022년도에 25,000불이라는 가격을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해 수준의 가격 파괴를 제시한 거군요. 왜냐하면 21년, 22년도에 차 사는 사람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 손상을 가하면서까지 가격을 파괴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 잘 봐라. 내연기관차 너 나 못 따라온다요. 그러면 완성차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예. 쟤들이 저렇게 치고 달려날 때 계속 거리가 멀어지게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돼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위님은 LG화학 어떻게 되나요? 계속 좋다고 믿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이시고 4328님 배터리 믿고 LG화학에 노후자금 투자했다고 550만 원 망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68세 노인이 이런 말씀하셨고 김광민님은 무슨 말씀이시죠?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한국 스마트카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테슬라에 비해 어떻나요? 이것도 김광민님 질문부터 조금 해주시죠. 한 2,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대차가 2분. 이제 앱티브라는 미국 회사 2.4조를 투자해서요. 예. 이제 모셔널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예. 그게 사실 이제 그 쪽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2.4조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투자해서 이 4조짜리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쪽에서 아마 굉장히 메이크업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중에 특히 이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카메라, 그다음 AI를 잘 융합해서 비전 센싱 쪽에 아주 잘하는 업체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업체라든지 이탈리아 업체가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걔들은. 예. 그러니까 독일은 그나마 굉장히 공업이 발달돼 있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예.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도에다 몰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일본, 독일, 그다음 한국은 삼성, LG, SK 굉장히 훌륭한 대기업들이 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 그나마 한번 견줄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정원석 연구원님 LG화학 어떻게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3사 셀업체들 뭐 단기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이미 배터리 데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선반영했다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은 좀 나오지만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도 워낙 견고하고 내년 내후년 그림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큰 성장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전망이었고 테슬라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고태봉 센터장과 정원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